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요거는 뭐라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면 각도기님은 테슬라가 지금 얼마 정도 되면 한번 사보겠다. 테슬라가 PER 배수가 30배 정도면 매력적일 것 같아요. 저는 30배 PER 배수가 30배 정도. 포워드 올해 미래 올 연말 기준으로 30배면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추정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에서 거의 반토막 나야. $500에서 $600 그러니까 사이죠. 지금이 그래 네. 800불 정도 하니까 뭐 최소한 한 빨리 사실 분은 $600 더 천천히 못 살지도 모르는데 버티실 분은 $500대. 요게 증시 각도기 TV가 아니라 네. 뭐 땡땡땡 뭐 작가 TV 뭐 이런 데 가면 네. 탁 각도기 뭐 테슬라 500불이면 산다 뭐 이렇게 탁 뽑으면 이제 욕 바가지 얻어먹고 조회수 탁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이거 어떻게 뽑아주실지 참 궁금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영업이익률 30% 놀랍죠. 그러니까 30배 배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장률은 100% 가까이 나잖아요. 사실은 35배, 40배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40배 근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 $700대가. 야, 생각보다 연말 기준인데 이익 성장률이 너무 빨라서 생각보다 빨리 PER 40배 해봤네. 100배에서. 그때 솔직히 조금만 더 떨어져라 이런 생각 그렇죠. 하셨죠. 사실은 조금만 더 떨어져라. 조금만 더 떨어지면 내가 갈 수도 있는데 하는데 당일날 바로 700까지 가더니 지금 올랐는데 뭐 굉장히 뭐 좋은 회사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 모르는 거야. $500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막 미국 시장 패닉이 와가지고 빠지면 그럼 그때 찬스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때는 팔고 싶을 거거든. 그렇죠. 보유하고 계신 분은 $600 깨지면 예를 들자면 아 미쳤다. 아 내가 모르는 뭐가 있다.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나쁜 뉴스들이 막 올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은 너무 좋게 보이는 그 4680 또 문제 4680. 아 4680 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진짜 그 말을 왜 꺼내셨습니까? 아니 근데 제 말 틀린 건 없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가 그래 저 생각보다 더 늦게 나오더만요. 최근에 보니까 뭐 한국 그 뭐지 자동차 협회인가 하여튼 뭐 그쪽에서 우리 내년쯤에는 상용화돼서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될 거다 뭐 이런 아니야. 왜 자꾸 파나소닉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년 2024년 24년이 맞습니다. 파나소닉 2024년 중순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 저는 2023년 하반기엔 된다고 생각했어. 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느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 4680 뚜껑 딱 열었던 게 2년 전인데 사람들은 작년이나 올해 안에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올해 지금쯤이면 그리고 이미 100만 개를 만들어서 100만 세를 만들었어. 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테슬라의 열처리 능력이라든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등등등 이 다른 회사보다 뛰어나다는 걸 모르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 편향에 빠지면 수익 날짜리에서 깨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 편향에 빠지면 1200불도 싸게 보이는 거죠. 대주주가 팔고 있는데도 냅다 받아 먹는 거죠, 그거를. 그렇죠. 뭐 그때 되면 뭐 요즘 스타링크가 또 이슈인데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별개 회사인데도 다 스페이스X까지 해서 다 이제 같이 묶어갖고. 아니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미래의 세상을 바꿀 회사라는 건 인정. 그거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죠. 뭐 그건 납두고 근데 투자자는 여기서 내가 팬덤으로 응원하는 것과 내 돈을 직접 투자하는 건 다른 거예요. 기분은 괜찮아. 주식은 원래 꿈이 있을 때 오르니까 쭉 더 왜냐면 꿈이 계속해서 더 붙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꿈에 휩쓸리면 내 돈을 남한테 헌납하는 것이고 거기서 냉정을 차리고 안 하고 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매력적일 때를 안 하고 말아도 돼요. 뭐 그것만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야만 안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컨저버티즘 그러니까 항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4680 사람들이 너무 빨리 열광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 있는 기술자들은 안 되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열처리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테슬라가 그 탭 구조로 만들었잖아요. 탭 구조로 만들어서 그거를 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양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쉽지 않고 그 열처리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시간을 두고서 해결이 될 것이니까 그 양산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장착했을 때 열처리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까지 다 시뮬레이션 다 돌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보유 편향에 빠지면 안 들려. 저는 나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못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제일 앞서 있고 그거 될 것 같고 그거 되면 상당히 센세이션한 건 아는데 그걸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근데 자꾸 4680 될 거야 하면 자꾸 지금으로 땡겨온다는 거예요. 보유 편향에 빠져서. 우리가 보유 편향에 너무 많이 빠져봤잖아요. 한두 번 빠져본 거 아니고. 그 지금도 어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네. 사놓고 나서 보유 평행에 빠지죠. 나 보유 편향에 빠졌구나. 보유 편향.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람이 까끌까끌해진다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쉽게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맨날 그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두뇌에다가 회초리를 대야 되거든. 또 너 보유 편향 빠졌어. 아닌 거잖아. 왜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 아닌 거 몇 번 당해보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본인한테 화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회사한테 화가 나는 건가요? 둘 다죠. 본인한테 화가 나고 이런 거지 같은 회사가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알고 이렇게 핑크빛에 물들어서 샀단 말이죠. 근데 자꾸 전화해보고 분석해보고 실적 나왔을 때 판단해보고 하면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안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안 좋은 회사. 내가 또 당했구나. 제가 한번 올 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분기 실적 딱 발표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현금 흐름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은 되게 좋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팔고 정말 썩은 이빨 빠진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팔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은 결국은 아주 좋은 가격에 팔지 못하고 별로 좋지 않은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가격에 다 처분을 했거든요. 손해보는 가격은 아니었지만 고생한 거에 비하면 기대했던 가격은 아니었던 거죠. 익절은 익절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익절을 하고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좋은 주식을 사면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뭐 테슬라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떨어져도 마음이 편하시면 괜찮아요.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럼 더 사시면 돼. 지금 뭐 2차 전지를 만드는 원재료 가격들이 많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그 원통형을 쓴 LFP를 쓰는 테슬라가 파우치형을 쓰는 그 기존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그 4680 LFP로 갈지 MCN이나 기존 쓰고 있는 MCA로 갈지는 아직 확정된 거 아닌데 아마 MCA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그냥 원통형으로 이렇게 건전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또 두 종류예요. 그것도 LFP로도 만들 수 있고 NCA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력이 빵빵 터지는 건 전부 NCA 급하게 나가는 거 그렇게 되고 중국에서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제로백이 느린 차는 아마 그게 아마 LFP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까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배터리 쪽에서 지금 상당히 앞서 있죠. 지금 상당히 앞서 있고 거기는 광산도 샀잖아요. 이걸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앞서 있다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킬로와트아워당 가격에서 알 수 있어요. 워낙 이제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최고 그 1등 업체잖아요. 수량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10% 20%더 싸죠. 지금 정확한 가격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킬로와트아워당 120~130달러 즈음 아닐까. 아니면 뭐 110달러 설도 있고 한데 그건 정확히 모르고.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지금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뭐 80달러 미만까지 지금 떨어뜨리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다른 회사 140달러입니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경쟁력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대량 양산 체제가 테슬라의 가장 뛰어난 점인 거예요. 일단 기술로 구현되는 게 아니라 그걸 완성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그럼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된 거는 양산 능력이거든요. 도시바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필요한 제품을 빨리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 그러니 제가 삼성도 오늘은 제가 묻고 싶은 걸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그 삼성 핸드폰 그거 발열 때문에 뭐 사상 최고의 뭐 기대작 최고 좋은 제품 뭐 이렇게 하더니 GOS인가요? 뭐 저는 저는 게임을 안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걸 이제 결국에 쉽게 말하면 고사양의 게임을 돌리면 발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게임을
이제 못 돌릴 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넣어서 성능을 이렇게 저하시켜서 발열이 적게 나도록 네. 옛날에 뭐 배터리가 터져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험이 있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삼성 핸드폰을 파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건가라는 부분과요. 네. 그렇게 보면 아까 뭐 4680도 그렇고 삼성 핸드폰을 예를 들면 그렇고 발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 발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 그런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는 건지. 그 대표가 테슬라와 애플이잖아요. 그 대표가 원신도 돌아간다는 그 그게 애플과 테슬라고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왜 못했을까? 그러니까 구글은 왜 못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아니 이게 삼성의 지금 완벽한 내용을 나중에 이제 밝혀져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내용인즉슨 뭐 긱벤치의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엔 GOS를 풀었다. 근데 실물 우리가 사용하는 건 GOS를 걸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사기인 거죠.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랬다면 이건 정말 문제인 거예요. 이건 삼성의 문제. 삼성의 문제. 근데 이제 발열이 세게 나는 문제는 과연 삼성의 문제일까?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퀄컴의 문제일 수 있죠. 이미 뭐 기사가 그렇게 나오더군요. 왜냐하면 근데 저건 또 여러분 유의하셔야 돼요. 왜 한국에서는 아이폰 신제품이나 뭐 항상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문제가 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진납세라고 봅니다. 저는 광고주를 위한 자진납세.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회사하고 나 이것 때문에 진짜 그거 주말 방송하실 때 스케치북에다가 적으세요. 적을 거예요. 적어서 네네. 이렇게 들고 네. 들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회사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네. 그 광고주를 위해서 알아서 기사 내용이 나와요. 애플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근데 그게 과연 좋은가? 그 한국에서 핸드폰 몇 대 더 팔아먹는 게 좋은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전철에서 확인하거든요. 매일같이 전철에서 저 갤럭시는 몇 대고 아이폰은 몇 대인가 보는데 재작년부터 심각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아이폰이 굉장히 많아지죠. 굉장히 많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세대들에서의 비중 증가가 무서운 정도 속도예요. 특히 중고 여학생들한테는 거의 아이폰을 사줘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버즈 선물로 졸업이나 입학 선물로 사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저기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애플보다 갤럭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애플을 싫어하지 않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다 애플이시잖아요. 근데 애플워치는 정말 별로였어요. 제가 굉장히 고가의 애플 원 워치를 끼다가 버렸어요. 진짜. 너무 안 좋아서. 근데 갤럭시는 그보다 훨씬 좋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평가 못 받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국내에 나온 삼성 뉴스는 조금 걸러서 들으셔야 되긴 하겠고 이 GOS 문제는 삼성만의 문제냐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삼성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퀄컴의 문제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칩이 발열이 너무 많이 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안드로이드 OS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가 발열이 못 잡아주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삼성 파운드리가 잘못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삼성이 아예 조립 조합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무슨 일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애플이 발열을 잘 제어하고 있다 하는 게 M1 칩의 성능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니면 애플의 OS 능력이 소프트웨어 제작 능력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니면 폭스콘의 제작 능력이 뛰어나서일까요?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아마 다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M1 칩이 워낙 발열을 적게 내는 설계 구조를 갖고 그 설계 구조를 가진 데에는 아마한테 파격적인 IP 비용을 지불하면서 애플이 만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최신 공정에 TSMC가 조립을 잘했을 것이고 또 애플의 OS가 상당히 뛰어난 것이 같이 결합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뒤집어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건 뭐 벤치마크를 다르게 했다는 건 이건 안 되는 거고 그 자체의 문제는 누구 건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안드로이드 폰 중에 제대로 수익 내는 업체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는 안드로이드 폰 전체의 문제더라고. 공부를 해보니까 정혜선 작가하고 함께 공부를 해보니까 삼성이 폰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유는 메모리 때문이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 그 뭔가를 만드는 업체가 그 메모리를 사올 때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지 해서 세팅을 하는 데까지 그 또 과정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그냥 갖고 와서 바로 쓸 수 있는 최적화된 메모리를 그냥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용이 세이브가 되죠. 그리고 많이 만드니까 그 비용이 좀 더 비용 세이브 되는 게 늘어날 거고. 다른 데서 얼마나 남을까? 왜냐하면 납품업체들 가서 보면 엄청나게 쥐어짜거든요. 근데 얘네만 쥐어짜는 게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쥐어짜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여분의 기술력을 담아야 되는데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안드로이드 전체의 문제예요. 제대로 수익을 내는 안드로이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전기차 업체들에게도 어쩌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겠다 맞죠? 맞죠? 맞습니다. 자기의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없으면 아무튼 그 부분도 한 번쯤은 그래서 지금 앞으로 2025년에 아마 이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해서는 군웅할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들 폭락하는 사이에 인텔이 잘 버텼던 거는 모비라이라는 자회사 상장하겠다는 거고 대략 한 60조 원 정도에 상장할 것이다라는데 모비라이가 관련된 주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주요 기업이고요. 뭐 테슬라는 자체 걸로 돌아가는 애플처럼 자기 걸로 완성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웨이모를 하는 구글 진영도 뭔가 준비를 또 하고 있을 것이고, 뭐 또 몇 가지 회사 또 더 있어요. 네,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자기 거를 끄집어낼 거냐. 그리고 일단 제 생각에는 25년까지 뭐 레벨 4, 레벨 5에 대한 법적인 승인은 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레벨 3 내외에서 군웅할거 시대가 펼쳐진데 그거는 아마 많은 업체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격 매력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테슬라가 되게 똑똑하다면 지금 연락에 30%의 마진을 뽑고 가다가 갑자기 만들어낼 때쯤 되면 가격을 호드로 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만 5천 5만 불 사이에 전기차를 쭉쭉쭉 뽑아내서 공급을 하면 정말 압살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지금 애플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 삼성이 D램으로 해서 치킨 게임에서 완전히 경쟁업체들을 박살냈던 그런 방식을 이제 그 테슬라도 그때쯤에는 쓸 수 지금 있겠죠. 양산 규모를 보면 약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산을 이렇게 하는 거에 너무 놀랬고 보통 우리가 빅테크를 봤을 때 우리 소프트웨어 업체야. 하면서 우리 소프트웨어 잘 만들어 잘 팔면 되지. 이런 분위기가 없잖아 있었잖아요. 애플은 조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도 사실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 처음에. 와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우리 메모리 치킨 게임 하는 걸 다 배웠는지 그렇게 압살하러 간다 하는 분위기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독일의 기가 팩토리도 뭐 조건부 승인이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부분도 뭐 재미있다기보다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뜻한 봄이 오고 있으니까 가족분들이랑 주말에 또 연휴 때 손잡고 나들이라도 가실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의 여유는 좀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